이렇게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곳에 왔는데요. 사실 이제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이제 제주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2010년도 봄에 뵈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나오는 거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멋진 공간을 꾸려 나가고 계신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집 살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직접 찾아왔고요. 제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계세요. 뭐 농사라든지 뭐 문화활동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일을 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이런 공간을 운영하시고 직접 공연도 하시고 하시는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해주시면. 방송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참 쑥스럽네 이거. 저 인터뷰를 맨날 하는 입장에다가 그러니까요. 네, 몇 번 경험은 있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뭐 나간 적이 없어서 어쨌든 근데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현재는 지금 일단 방송국에서 이제 생방송 이제 매거진 프로그램을 맡고 있고요. 그 이제 혼자업소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맡은 지 한 2달 반 정도 됐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잘잘 특공대, 최근에 한 1년 동안 잘잘 특공대 시즌 3라는 걸 했었고, 어울리지 않게 예능 프로그램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했었고요. 좀 주로 많이 했던 프로그램은 그렇게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을 하시면서 이런 공간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2003년도에 제주도에 내려와서 이제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일이 바쁘니까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언젠가는 해봐야겠다 좀 준비를 계속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카페를 내게 됐는데, 이 카페는 어쨌든 소통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카페를 만들어서 뭐 자랑을 하려고 나는 이 카페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공간이 아니고, 기존에 뭐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든 아니면 또 아마추어 음악인이든 뭐 프로 음악인이든 그 사람들이 또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이제 듣길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지금 옆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또 파티를 열었었어요. 여기서요? 그러면 주로 이 공간에 오시는 분들은 좀 되게 젊은 층인가요? 음악이 됐든 뭐 어쨌든 그 공유하고 하는 어떤 이 공간을 공유하고 하는 층들이 뭐 20대, 30대 이렇게. 그 20대 뭐 초반부터 해서 또 40대 중반, 또 50대 뭐 좀 다양하게 의외로 와요. 저희가 처음에 열었을 때 이 스페이스 자체는 2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30대 후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돈을, 예를 들어서 좀 경제력으로 돈을 쓸 수 있어야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이 앞에 이제 중앙여고가 있기 때문에 또 고등학생들도 가끔 가다 오고 와서 막 한 3-4시간 동안 책 보면서 자기들 뭐 할 것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근데 주로 그냥 보면 20대 중반부터 이제 30대 중후반 정도. 근데 뭐 딱히 정해진 타겟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가게가 아직 좀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대박난 가게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지금 창무님께서 얘기해주신 어떤 공간이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문화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술 한잔 생각나면은 동네에 있는 들어가다 선술집, 내가 가는 단골에서
오늘 술 한잔 하고 가야겠다.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네. 거기 가면은 뭔가 막연한 이렇게 좀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공간.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해서 사실은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처음 생각한 대로 그냥 지금 뭐 계속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많은 뮤지션들이 오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모임 같은 파티가 좀 일어나고 앞으로도 좀 요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무료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만든 단편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같이 또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작가가 와서 뭐 어떤 좀 작가와의 만남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예. 작지만 좀 뭔가 좀 재미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럼 아지트죠, 아지트. 네.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뭐 마지막에 한번 쫙 돌면서 이야기를 네.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에 이주하신 지가 10년이 되셨잖아요. 10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막 2003년이니까. 넘어갔어요. 예. 10년째. 9년이 넘어가서 10년째인데 일단 직장 때문에 이주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주에는 큰 직장들이 또 없고 하니까 방송사인데 그것도 이제 서울에서 가장 먼 방송사에 입사하게 됐는데 어떻게 입사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일단은 조 감독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약광고, 이제 복합마데카솔, 아 그래요? 국민카드, 그다음에 뭐 2호 요구르트, 뭐 아인슈타인, 남양 아인슈타인 우유, 뭐 그런 것들 작업을 하면서 좀 조감독 생활을 좀 하면서 이제 그쪽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좀 생활을 했는데 그 강남에 있는 요즘 뭐 강남 스타일 뭐 오빤 강남 스타일 막 얘기하는데 그냥 저는 그때 그 생활이 사실 이렇게 막 좋지가 않았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작업 끝나면은 이제 뭐 포차 같은 데서 한잔하고 스태프들이랑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맨날 이제 과연 감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조감독에서 감독이 될 수 있을까 몇 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가 이제 29, 31, 32 막 그때쯤이었죠. 그러니까 빨리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때 그래서 사실은 2002년도에 제가 한번 여기 JRBS를 원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왜 냈냐면 그때는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 분이세요. 어머니 아버지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서울에 계시고요, 근데. 지금 내려오셨죠. 아 원래 서울에 계시고. 예, 원래 서울에 계셨죠. 그러니까 저를 이제 여기서 낳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서울에서 사시다가 서울에 계신지는 어쨌든 두 분 다 제주도 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한 20년 정도 사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모르겠어요. 그 당시 아버님 그럼 연배가 굉장히 일찍 서울로 올라가신 분들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학도 다 이제 서울에서 서울에서 다니시고 하니까 어쨌든 결혼을 하시고 있다가 이제 저를 낳고 여기서 몸조리를 하시고 몸조리 하려고 제주를 내려온 거죠. 예. 저를 초가집에서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낳고 몸조리를 하고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억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쭉 하다가 중간에 한 내려온 기회가 한 3-4번 정도? 한 이제 내려오면 한 4일 정도?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인데 큰 아버지, 근데 고모가 다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더 내려올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친할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시는 일들이 많았어요. 귤박스 이제 지금은 나무 상자로 돼 있었어요? 예전에 나무 상자로 박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돼 있었어요. 그거 갖고 올라오셨다니까 할머니가. 이제 나이 드시니까 점점 못 올라오시니까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시는구나. 이제 저도 커가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연유로
그러니까 제주도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첫해 원서를 넣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나의 찌든 삶을 빨리 청산을 해야겠다. 좀 안정된 길을 가기 위한 고민들이었죠. 이제 이게 좀 뭐라 그러냐 안정된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직장,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첫해 못 오게 됐고 이 JIBS가 이게 제주 예 여기서 그렇죠. 민방이니까. 예, 못 오게 됐고 이게 두 번째 되는 해에 이제 다시 한번 좀 해봐라 라는 그게 이제 조감독 2년차 때예요. 그러니까 2년을 할 때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강남에서 일하는 것 제가 신사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너무 좀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제주도 내려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주를 해서 내려오시는 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사실 그때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환상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가면 뭔가 그 있을 것 같다. 네, 뭔가 진짜 이상향을 그리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내려온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부모님이랑 저희 어머니랑 이제 제가 2주 만에 모든 걸 다 그 회사에다 얘기를 하고 저희 부모님이랑도 이렇게 막 저는 막 들떠 있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분위기가 뭔가 나는 아 제주도 가서 멋지게 라디오를 하면 진짜 좋겠다. TV를 하게 될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 전달을 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했을 때 좀 보람을 느끼는 좀 그런 면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 신문을 보니까 그 경축해가지고 사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사법 시험이 됐다 그러면 뭐 이제 사진 걸리면서 뭐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뭐 경조사. 삼촌이 뭐 경조사 광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특이했는데 보시기에 좀 그게 제주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어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이 서로가 되게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그걸 또 몰라주면 약간 섭섭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괜당의 어떤 문화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게 오히려 그 각박한 좀 서울에 아니면 각 다른 지역에 이제 도심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각박 모르는 지낸 것들을 좀 이제 이 제주도 내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정감 있게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스누름 정신인데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내가 한번 너에게 좀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 너도 이렇게 나에게 한번 관심을 보이고 주고받는 그런 제가 사실 그 PD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뭐 그 2세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전혀 연고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제주 출신이시고 어릴 때 자란 곳은 서울인데 제주는 되게 촘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여기 싹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버님 뭐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는 위에 계시긴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거 전혀 이제 그 친인척 관계에 대한 이렇게 촘촘한 그 끈끈한 이런 게 없는 사회에 사시다가 30대 이후로 이제 지금 이 사회에 지금 편입이 돼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떤 다른 부분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주한 사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주한 사람은 끈이라기보다는 그런 거를 이제 이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PD님은 이 세계에 일단은 한 발짝을 딛고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지역 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겐당 정신도 이야기하셨고 뭐 순으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제가 네. 그냥 솔직하게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창욱님께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제주에 전혀 이제 뭔가
뭔가 어떤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친인척이 그렇죠. 없었을 때 내려온 거랑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네. 부모님 고향이 제주이기 때문에 와서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적인 쇼크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똑같아요. 저는 네. 창훈님이랑 저랑은 똑같은 거. 왜냐면 제가 여기서 초중고를 보내고 친구들도 있고 하는 거랑은,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 세대의 친인척분들이 그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뭔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맨 땅에 헤딩을 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기 위한 다큐를 수십 편을 만들었고 저는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그거 아까 괜당, 뭐 스누름. 부모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네, 전혀 저희 부모님이 뭐 제주도 사투리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어색하게 와서는 좀 쓰시긴 하겠네요. 네, 어색해요. 지금도 쓰시는 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분들도 20대 이후에 계속 거기 사셨으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양 같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주도가 진짜.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만약에 지 아들이 자기 옆에 있으면 부모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사람이 친구들도 가끔 만나고 나 힘들어 죽겠어. 야, 술 한잔 하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막 욕도 그치,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런 게 있는데 한잔 마셔 뭐 이러면서 너 같은 놈이 무슨 방송을 만들어. 누가 봐 그거. 막 그런 농담에도 제가 그렇죠. 기분 안 나쁠 정도로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 친구 만들기가 힘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죠? 네, 그런 부분 좀 있어요. 오랫동안 좀 서로를 맞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 와서 처음에 3년 동안은 되게 힘들었어요. 3년째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경력직으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왜냐면 좀 뭐 그런 거는 이제 금전적으로도 좀 약간 틀리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도 좀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환경이나 이런 거, 환경이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인맥들이 서울에 있고 하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어떤 진짜 섬에 있다 이런 느낌. 그 지역 사회에서 부딪히면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작일을 하고 있는 이제 PD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는데 일단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좀 친해지기가 처음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좀 힘든 것 같고 딱 그 느낌이 되게 도시적인 느낌이시잖아. 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촬영을 좀 할 텐데 이렇게 일단 말투 자체가 약간 이렇게 좀 그렇죠. 예, 제주도 말로 안 하고 그렇죠. 하면은 무사마시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지역에 제주도도 되게 작은 섬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큰 섬이거든요. 네, 그렇죠. 각 지역마다 다 이렇게 특성이 있고, 특성이 있고 사투리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보통 더 이제 여기 흔히 얘기하는 촌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부딪히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 이제 제주시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하면 좀 틀린데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이게 더 찾아가면은 이게 풀리더라고요. 한 번 노력하는 것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제가 이제 좀 더 진실되게 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내가 정말 뭔가 한 번 하고 내가 이렇게 이분 안 만날 게 아니라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항상 저는. 그렇죠. 네. 특히 제주는 더 그렇죠. 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해녀를 취재를 하는데 해녀분들이 얼마나 진짜 드세시죠. 예, 어떠세요? 최고예요, 최고. 제 사투리 잘 못하겠는데 됐다게 내볼라 내볼라. 너네들 없어도 우린 잘 살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바쁜데 지금 막 성게 까고 있고요. 막 소라
진짜 엄청 바빠요. 그 어촌계 가면은 바쁜데 와서 카메라 들이대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 물속에서 진짜 막 그 호흡 참다가 진짜 막 헥헥대면서 나와서 뭐 등에 진짜 이만큼 짊어가지고 막 오면은 우리는 와 그림 좋다고 막 저 찍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그게 그냥 생업이거든요. 싫은 예. 거죠. 예. 근데 제가 해녀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었는데 어디더라 하도리 어촌계랑 뭐 하여튼 그쪽에 그 해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저기 좀 세요. 그쪽 부분들이. 네. 거기도 그렇고 사계 쪽에도 좀 세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많이 계신 분들 쪽에 저희가 가야 되기 때문에 흔히 뭐 대정도 좀 약간 세다. 예. 그다음 또 이제 성산 쪽에도 세다. 예, 그렇죠. 서로가 또 만나면 안 된다. 싸운다. 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해녀 할 때 저가 몇 번씩 찾아갔어요. 몇 번씩 사고 그다음에 샀어요 소라를. 촬영 안 할 때 제가 일요일 날 가요. 가가지고 소라 구워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예. 먹고 저 얼굴 잘 기억 안 하는데 가게는 시키는 거를 갖고 무슨 누구누구네 소라 뭐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랑 2대가 같이 하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딸도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해녀를 하는 거예요. 물질을 좋아하시고 막 나중에는 왜 안 오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이제 정겨운 것들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지금도 느끼는 건데 다툴하지는 않고 그거는 서울 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이든 뭐 다른 지역 가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 좀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정겹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겹고 다만 조금 느리다. 이게 변화가 예, 그러니까 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넓게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안 그래도 그 다큐 제작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주 지역에서 되게 그 강성인 조합이 두 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녀 조합하고 목장주 조합 이렇게 들었는데 해녀분들 다큐를 촬영하시면서 좀 많이 좀 느낀 점이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보면 해녀 문화가 제주 지역에서 또 어촌 문화로서 또 굉장히 많이 또 뿌리 깊은 문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약간 다른 얘기도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해녀분들이 해녀 문화는 공동체 문화죠. 그렇죠. 예. 또 대부분이 다 여성이시잖아요. 예. 요즘은 뭐 해녀 학교도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고령이신 분들이. 그래서 그 해녀분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는데 그게 상군. 예, 상군, 중군, 하군. 예. 예. 그래가지고 위계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상군이 갈 수 있는 바다가 있고 깊은 바다. 예, 저거 중군, 배 하군이 타고. 예. 또 애기바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고령의 할머니들이 또 물질을 해야지 이제 삶을 살 수 있는 그걸 하는데 바로 앞에 바다 이렇게 애기바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는 채취하면 안 되는 거겠네요. 예의 예. 서로 이제 아. 지켜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그 물질을 하기 전에 그 영등굿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의 그 신한테 영등신이죠. 그러니까 뭐 풍어제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이제 민간신앙, 그러니까 우리들 얘기하는 무속신앙인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민간신앙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그거랑 또 해녀랑 민간신앙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송당 쪽에 있는 본향당이나 뭐 그런 거하고 다 연계가 돼 있는. 네, 그러니까 본향당에 그 당신이 있고 예. 그 각 마을마다 또 거기를 이제
지키는 신들이 있는데 해녀분들이 이제 자기의 정말 이게 중요한 게 해녀들 본인들의 목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족들, 처자식을 위하기 위한 참 제주 어머니 여성이 강하다는 게 참 그런 데서 느끼는 게 많은데 가족의 안녕을 이제 빚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뭐라고 하지? 제를 지낼 때 또 신방이 오거든요. 네. 그 신방 한테 또 재물을 바치고 또 그 한 해 농사, 안녕을 빌고. 예, 바다 농사를 잘 지어달라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막 겁나고 너무 막 거칠게 말을 하시니까 뭐 내 땅에 막 가라고 그러고 막 소리가 한 30명 모여있는 데서 막 얘기하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그 멘붕 상황이 딱 오는데 자꾸 또 찾아가면은 막 성게 까가지고 막 맛있다고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좀 더 친밀해지고. 예, 제주의 진짜 뭐 또 정말 좀 원래 모습들 그분들이 예전부터 살아오시면서 어쨌든 뭐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가 있는 거니까 그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고요. 낮에는 이제 방송 일 하시고 이제 예. 저녁 이후에는 이런 특별한 공간을 운영 네. 중에 계신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는 또 요 공간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어떻게 운영을 이제 오픈을 하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작년에 오픈하셨나요? 올해가 12년이죠. 2011년 예. 7월에 오픈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은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제주 권역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이 지구가 이도지구가 이제 새롭게 택지가 개발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이 주변에는 지금도 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어떻게 입지를 선정하시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시청 쪽에 제주시청 쪽이랑 그다음에 저기 한라대학교 앞에를 보러 다녔어요. 시청에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젊은 애들이 많이 오니까 좀 음악이랑 또 커피랑 뭐 여러 가지 브런치나 뭐 또 저녁에는 술도 간단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시청에서도 사실은 이게 좀 많이 다니는 곳보다는 요 약간의 그 시청 흔히 대학로라고 하는 공간 안에 집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그 집 쪽에서 좀 그거를 개조를 해서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공간에 있는 그걸 약간 골목 퉁에 있는 약간 성향이 좀 약간 숨어 있는 거 좋아해갖고 그랬는데 어쨌든 좀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 자리를 타이밍이 좀 안 좋아서 이게 좀 뭔가 놓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다가 보통 이제 제주도 내려오시는 분들은 좀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이제 시골 쪽으로 많이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거기 빈집을 다시 좀 개조를 해서 뭐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좀 저는 거기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좀 접근성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도시를 떠나서 이제 시골 생활을 하고 이제 자연을 벗삼아서 생활하는 건 좋은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마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게 분명히 오는 거를 좀 봐왔고 예,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동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뭔가 일을 할 때 좀 물건을 구하러 가기도 좀 가까운 경로에 있는 그러니까 시내권에 있는 것들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요 이도지구에서 좀 옛날 저 이제 서울에서 일산 느낌도 좀 나고 그렇죠. 예, 좀 조용조용하니 또 입소문을 타면 많이 오겠거니 하고 그냥 처음에는 그런 생각해서 예, 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내시고 하면 좀 뭐 지금 방송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그리고 오픈하시고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홍보를 하셨나요?
홍보를 사실은 이 얘기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홍보를 방송 쪽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알릴 수 있고 하는 네. 방법들은 알아요. 아는데 네. 그렇게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해본 적 없고요. 네.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 촬영을 누가 이 카페 이색 카페로 해가지고 해주면은 한번 전파 타면은 그게 틀리다는 걸 알고 많이 다르죠. 근데 저는 사적으로 방송을 이용하는 거를 절대로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트위터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홍보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를 트위터를 팔로잉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음악 좋아하고 문화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트위터에서 그 아닌 사람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는 지금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SNS를 통한 거랑 블로그 통한 거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고 있죠. 네. 트위터에서는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올리시나요? 공연 관련된 얘기, 공연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런 위주로 가죠. 그러면 엘리어스 체어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네. 부분들 사실 공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뭐 궁금한 부분인데 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소소한 공연들이 또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공연에서 이런 공연을 여는 분들은 많은데 또 이제 무료 공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대중들이 좀 많지 않는 부분도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엘리어스 체어는 어떤가요? 저희는 유료 무료보다는 유료 공연입니다. 예. 입장료가 그럼 따로 있나요? 아니면 뭐 입장료가 따로 있죠. 입장료가요? 네. 저희는 일단은 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김마스터랑 손지현 씨를 시작으로 해갖고 그 뒤로 이제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뭐 제주소년의 박경환 씨, 그다음에 뭐 짙은이라는 이제 송영욱 씨, 뭐 기타 등등 뭐 드린지오, 뭐 빅베이비 드라이버 김목인, 그다음에 최근에 세렝게티의 유정균, 뭐 하와이 이하립 씨나 이호석 씨, 뭐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그다음에 얘기 안 하면 이거 서운할 이제 강하솔 제주 출신의 강하솔 씨, 또 누가 있을까?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기타 등등. 예. 그리고 좀 뭐 제주도 내에서도 이제 음악 활동하는 뭐 이디라마라든지 뭐 기타 뭐 사우스 카니발 등 공연을 지금 또 문자가 왔네요. 이 음악하는 드린지오 씨. 공연 홍보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자료 만들까요? 이렇게 왔어요 지금. 그래서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또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공연을 하겠다고 한 분이 문자 메시지를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왔거든요. 공연 홍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자료를 만들까요? 드린지오 씨라고 이제 앨범을 2개 내신 좀 나름대로 인디 뮤지션 중에서 좀 음악을 이제 되게 진실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어쨌든 음악하는 뮤지션들이 자꾸 이제 또 입소문을 타가지고 그 뮤지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아서 홍대 인디 씬에 있는 뮤지션들이 좀 많이 이제 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운 좋게도 그 공연을 하고 있고 또 무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저희를 찾는 좀 이제 고정 팬들 고정적으로 솔직히 이게 넓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많이 앉으시더라도 20명 정도 앉으실 거, 뭐 작은 의자까지 하면 20명 조금 넘는 분들이 앉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을 보고 하시는 일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공간을 처음부터 하실 때부터 이런 공연 위주로 해서 컨셉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느낌이 꼭 그 라디오 방송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뭐 여기 흡음판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들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처음부터 이제 무대 쪽도 다 이렇게 조명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을 바란다기보다는 이제 문화를 좋아하는 이제 뭐 꼭 음악만이 다가 아니라
와서 이제 관객이랑 이제 뮤지션이랑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네, 지금 또 홍보물은 그럴싸하게 만들어 볼게요 하면서 뮤지션 직접 그러니까 운 좋게도 뮤지션들이 수익을 바라는 뮤지션들보다 자기 음악을 정말 관객들이랑 호흡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희랑 인연이 계속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뮤지션들이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사실 첫 번째는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뮤지션들한테. 맞아요. 그게 첫 번째고 이 엘리어스 체어라는 카페는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냥 하나의 그냥 매개. 어떤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스페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최대한 지금 뭐 수익에 대한 부분은 뮤지션들이 관객들은 이거 표가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한번 들어올 때 입장할 때 입장료 얼마인가요? 일단은 뭐 그때그때 틀린데 이제 보통 뮤지션 두 팀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그러면 팀당 10,000원 정도. 홍대에서도 보통 할 때 입장료 10,000원 정도는 받잖아요, 그죠? 10,000원, 15,000원 하는데 어쨌든 이 항공료나 여러 가지 이제 측면 숙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기획 공연은 13번째까지 했는데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뮤지션 중에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지금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뭐 시간이 남아도서 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계속 호흡하는 것들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장점들이 지금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뭐 제주도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여기서 주는 아티스트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창작 맨날 그 버스 그 지하철 인파에 치이면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막 그 높은 빌딩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 막 어깨 부딪히고 다니고 또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이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말없이 그 다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제주도는 사실은 이제 오름들 그다음에 뭐 들판 바다 그다음에 또 이제 좋은 사람들 이런 좀 섬이 주는 기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느껴요. 이제 조금 지내다 보면은 이게 또 매력이구나, 제주도의 매력이구나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을 그냥 공짜로 듣는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음원 문제 때문에 벅스나 멜론이나 뭐 그런 데서는 막 다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은 왜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돈 내는 거는 안 아까워 하시면서 음악은 그냥 뭐 나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냥 노래 한번 해주세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창작을 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피를 지불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아까 좀 방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에너지가 제주도에서 많이 공급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저번에 한번 최근에 이제 세렝게티의 유정균 씨가 공연을 얼마 전에 했는데 서울 홍대 시내에서 공연할 때랑 마음가짐이 와서 좀 다르게 하고 왔대요. 근데 실적으로 자기가 되게 오픈을 많이 했대요. 내가 마음을 열고 이 사람들한테 공연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고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곳이 꼭 이 카페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라는 곳이 이 사람의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한다. 근데 그렇죠. 무장해제 시키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네, 잠깐 빠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다가 그 차 사고 난 걸 봤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도 전에 저건 헛자일 거야.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제 제주 놀러 오신 분들이 얼만큼 마음이 편안해졌으면은 맞아요. 이 렌트 하신 분들 중에 사고율이 참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거죠.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좀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릴렉스하게 해주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제주의
그 인디 뮤지션들의 대규모 공연이 좀 있었잖아요. 그 겟 공연처럼.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공연을 해오신 거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간헐적으로 그런 공연이 있는 거는 가끔씩 접하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렇게 처음 시작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처음에 공연을 예를 들어서 와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올 경우에. 그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일단은 트위터 홍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아니요, 관객이 아니고요. 공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공연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공연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순차적으로 그렇잖아요. PD님이 요런 공간이 있는데 와서 공연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거기가 뭐 어떤 곳이냐. 솔직히 뭐 새로 열었다고 하고 제주에서 공연장이라고 하는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믿을 만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뮤지션들이 와서 공연을 했고요. 뭐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도 그렇고, 이제 김마스터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 이제 요 가게를 만들었던 인테리어 이제 디자인을 한 친구랑 또 친분이 있어서 그냥 그런 연유에서 공연하게 되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지금 공연한 뮤지션들이 좀 개인적으로 아는 뮤지션들이기 때문에 그 뮤지션들의 정말 이게 좋은 도움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더 서로 이게 좀 친분이 쌓이면서 또 좀 이렇게 연결되면서 조금 더 이게 좀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뭐 그러니까 알려질만 하다고 할 단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행히도 뮤지션들 자체도 사람들이 많이 안 와도 이렇게 한 마음 자세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대단한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주도에 대한 메리트가 일단은 1차적으로 그게 진짜 장점이죠. 다른 지역 같았으면 뭐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진짜 10년 제주에 이주하신 지 10년 되셨고, 또 방송에서 치열하게 또 준비를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나 오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녁에는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데, 10년 동안 봐오시면서 제주 지역이 좀 바뀐 것 같으세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약간 점에서? 사람들 예전에는 이제 타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좀 약간 이제 좀 그러니까 뭔가 텃세? 그 약간 거부감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많이 그런 게 진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해준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자기 집 텃밭에서 일구던 막 그 채소들 먹으라고 갖다 주고, 그다음에 뭐 귤 이제 철 되면은 파치들 해갖고, 인심이 진짜 마음을 한번 열면 인심이 진짜 좋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안건들은 뭐 해군기지라든지 뭐 그냥 좀 약간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뭐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 그 어떤 기존에 이제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다른 곳과의 어떤 타협 같은 부분들은 많이 열리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끼리의 관계고, 이 자본주의에서 오는 어떤 개발적인 문제는 항상 그거는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어떤 무차별적인 개발은 별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주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과 어울려지는 개발이 중요한 건데, 그냥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홍콩처럼 뭐 싱가포르처럼 굉장히 좀 멋지고 그런 건물들이 막 쭉쭉 들어서야지만 개발된 게 아니라, 뭔가 좀 뭐 최근에 어떤 뭐죠, 미술관인가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건물인데 네. 또 없어진다는 얘기도 예. 예, 들었었는데 그게 일본 건축가인가요? 아니, 멕시코. 멕시코? 아, 네. 맞아요. 멕시코 그 건축 디자이너 분이 만들었던 공간인데 없어진다는 얘기 듣고, 와, 이거는 좀 행정에 문제가 아니다.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것들, 저도 이제 일본 좀 유명한 건축 디자인이 만든 건물들이 이렇게 몇 개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포도 호텔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섭지코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게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컨셉 있고 좀 더 이렇게 그런 게 제주도랑 되게 어울리는데 그냥 이렇게 좀 네온 사인 아니면 이렇게 좀 직사각의 선이 뭐 그런 건물들이 올라가는 거는 참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개발은 사실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좀 현명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에 대한 어떤 그거와 반대되니까 거부한다기보다는 보존 지속 가능하게. 예, 뭐가 더 개발. 좋은 건지 좀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사는데 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저기 후대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한 저도 맨 처음에는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지 그랬는데 조금 이해하는 부분도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3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 엘리어스 체어가 원래 문 닫는 시간이 평일은 12시죠. 월목은 12시고 금토는 새벽 2시. 새벽 2시인데 제가 이제 의아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낮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제작 환경도 뭐 굉장히 편하고 이런 환경은 아니실 텐데 저녁에 이렇게 힘드시게 그렇다고 이걸 해서 뭐 떵떵거리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뭐 벌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까 하면서 뭐 손해를 보면서까지 공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이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해 안 된다 이렇게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어떤 힘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가족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 많고요. 그리고 참 챙기지 못한 일도 많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인데 또 공통적으로 또 같은 이런 거를 또 공통적으로 좋아하고 그러니까 계속 끌고 나가는 힘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나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면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열정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열정인데 그게 무대뽀적인 열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도 와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지금 그냥 조금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내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 이게 그러니까 좀 당연히 즐길 수 있는 거를 좀 못 즐기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다. 그러니까 제도 참 좋은데 지금 부족한 게 문화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부족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서울 이외의 타 지역에서는 좀 난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부족한 게 제주도예요.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공연 문화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일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는 거고 또 아까 얘기하셨지만 여기 찾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이해하고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더 공간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다양화되면은 전 더 좋다고 보거든요. 네. 뭐 사실 이제 제주로 이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뭐 전통 공연이나 이런 건 또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향원할 수 있는 문화적인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이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달리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강연 프로그램에서 느끼지 못하는 거를 또 음악에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듣는 거하고 공연에서 직접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감수성의 차이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정말 중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주로 이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올해만 해도 빠져나간 사람들 빼고 순유입된 인구가 상반기에 2,000명이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조언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이제 제주에 오신 지 10년이 되신 이제 선배님으로서 예. 감히 할 그런 거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 부분은 그냥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예, 도움이 일을 될 하면 만한 이야기. 예.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찾아와가지고 제주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십사. 조언해 뭐 새겨드려야 될 뭐 그런 부분들. 예. 제가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데 예. 가끔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야, 나 제주도 놀러 가려는데 너가 여행 계획 좀 짜줘. 한 2박 3일 정도 갈 건데 여행 계획 좀 짜달라고. 어디 가면 괜찮겠니? 뭐 그래서 그 금방 돌잖아. 뭐 그런 얘기 해요. 예. 근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제주도는 2박 3일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계절을 있어봐야 뭔가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주도를 이제 와서 살기 희망하는 분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짧게만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내가 여기서 2, 3년 동안 아니면 뭐 진짜 뭐 남은 여생을 여기서 살 거라면 좀 더 이제 좀 많은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잠깐 여행 와서 느꼈던 그런 어떤 감정들이나 그런 느낌들로 이렇게 되기보다는 좀 더 제주의 속살을 보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충분히 여기서는 정말 더 많은 거를 이제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모르겠네. 예. 아니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중간에 이렇게 배터리가 나가고 뭐 이 새로운 휴대폰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고 하는 것, 어쨌든 이런 사연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예. 예. 여기 이쪽이 무대죠? 네, 무대. 여기 이렇게 네. 거울을 설치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연이 아니요. 이 공간이 공간이요? 작으니까 네. 거울을 설치하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 공연할 땐 닫아요, 이거를. 공연할 때는요. 이렇게 닫아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제 빔을 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다 되어 있고. 예, 이제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 보통 여기 앉으셔가지고 뭐 공연하죠. 예. 주위에서 뭐 시끄럽다고 막 민원 들어오고 이러진 않나요? 좀 센 공연하면 이제 들어오죠. 뭐, 위층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우스 카니발이다 뭐. 네, 그때 들어왔죠. 네. 그래서 그때 마지막 곡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곡 끝나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트럼펫이랑 네, 그렇죠. 뭐 좀 근데 진짜 일반 주택에서 사우스 카니발은 진짜 막 이렇게 신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엄청 용기가 대단하셨습니다. 네. 밴드 인원만 10명이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요. 10명이 차면은 여기 다 둘러서 이렇게 둘러서 공연. 그러니까요. 예.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네. 굉장히 좀 따뜻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나무 소재들이 많아서 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뭐 조명도 그렇고. 그러면 뭐 저기 설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의견이 직접 반영이 되신 건가요? 일단은 여기 이제 아크틀스라고 하는 친구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컨셉을 잡아갔고요. 혹시 그 이분이 시청 앞에 약간 그 인테리어 하신 분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시청 앞에? 그 무슨 가든? 그 아니죠. 시청에 무슨 가든이 있나요? 아니 그 비슷한 컨셉이 약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해서. 지금요? 아니요. 슬로우 가든 모르시죠? 아 시청 앞에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지금. 시청 앞에 달그락 피자집이 새로 생겼는데 아, 시청에 그래요? 지금 예. 아 그쪽 하신 인테리어를? 분이에요. 예. 같이 이제 뭐 의논하면서 하긴 했는데 그 친구 색깔이 있는 디자이너이기 그래, 때문에 색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편안하고. 네. 제목은 제목 가게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으시게 된 거예요? 엘리엇 처음에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는 친구가 이제 엘리엇 스미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름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엘리엇 스미스의 엘리엇이에요. 엘리엇 스미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포크 뮤지션인데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나 뮤지션이죠. 이제 좀 굉장히 좀 하여튼 좀 음악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좀 되게 좀 인정받는 포크 뮤지션이에요. 엘리엇 스미스. 그 엘리엇 스미스의 딴 엘리엇의 의자. 네, 엘리엇 체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 같다. 홍보인데 이거. 제주 중앙여고 정문 앞에 보시면 이게 약간 작게 2층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네. 중앙여고 정문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 편의점에서 조금 한 15m만 걸어오시다 보면 이렇게 그 눈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보시면 이제 엘리엇 체어라고 보입니다. 제가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맥주를 마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혼자 마시면서 한 병 이상 안 마시는데 오늘은 2병이나 마실 정도로 되게 좀 분위기가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눈이 오고 하면 정말 이 공간은 좀 굉장히 특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눈 오거나 비 오면은 괜찮아요. 그죠? 예. 근데 비도 억수처럼 오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다 유리로 돼 있어서 보면 괜찮고 또 봄에도 벚꽃 필 때 요 앞에 중앙여고 담벼락 위에 있는 게 벚꽃이 좀 있거든요. 나름 그 중앙여고 정문이 또 그 잔디 그 학생들이 직접 다 이게 꼭 앞에 이게 좀 정원 같은 느낌이 나요. 예. 오픈은 그러면 언제 몇 시에? 11시에 합니다. 오전 11시. 그러면 진짜 굉장히 오래 이렇게 오랜 시간 개방돼 매니저가 있네. 있어서 매니저가 계속 운영하고. 그러니까 커피도 마시면서 맥주도 마시고 밤늦게까지 있을 수 있는 공간. 네. 그런 지역 거기다가 이제 문화 공간으로서 진짜 홍대 같은 이제 뭐 젊은 사람들 홍대에 대한 어떤 그게 있잖아요. 예. 홍대에 대한 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욕구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엘리엇 체어의 우리 김 PD님. 예. 그 트위터 계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를 골뱅이. 네, 골뱅이 VAGUE BLOSSOM. 좀 어렵죠? 베이그 블러썸이에요. 예. 베이그 블러썸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 저거 스펠링 저거 하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이거 배터리가 나가버려가지고 휴대폰까지 바꾸게 됐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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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